네, 월요일 해외 주식 슈퍼스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뉴욕 증시 진단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넘어갈 텐데요. 네. 뭐 애플 그리고 테슬라를 필두로 한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S&P 500 지수까지 최고치를 경신하는 뉴욕 증시 흐름인데요. 이런 이제 미증시 나스닥 위주의 성장세가 계속될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지난 몇 주간이었죠.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고점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렇지만 미국 증시 쉽게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상승을 하지 못했고 또 스몰캡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나스닥 위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일정 부분 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갈아타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은 성장주를 꼭 붙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의주시하는 대표적인 8개 종목이 있는데 보시면 빵, 마갓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8개 종목을 저희가 요의주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하는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더라도 8개 종목 평균이 7.38% 상승하고 나스닥은 거의 뭐 2%대 중반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3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 즉 19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약 한 18개월 정도 구간에도 나스닥의 상승폭, 나스닥 100의 상승폭은 워낙 높았습니다. 저기 보시듯이 미국 S&P는 7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100은 자그마치 350%, 나스닥 전체는 약 한 280% 상승을 했으니까 뭐 4배, 5배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성장주의 상승이 끝나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약에 앞으로의 성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매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또 영업이익이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품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거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펀더멘탈적인 적정가를 비교하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주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한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대표 기술주 이제 시총 합이 1경 달러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투자 매력도도 좀 여전하고요. 펀더멘털한 부분도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우리가 과거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는 버블입니다. 즉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직은 성장주가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요소를 놓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높다는 이유는요. 과거의 대형주들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대형주들은 정말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뭐 매출이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만큼 매력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 요소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대형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요소로는 과점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과점화가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요소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좋다. 그러니까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부채를 늘리고 현금을 거의 뭐 다 소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지만 지금 현재 이 성장주들은 부채 비율을 훨씬 뛰어넘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그만큼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5번째 마지막은 이 PER이 상대적으로 S&P 500보다 높기는 합니다. 근데
과거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는 P 멀티플 뭐 100배 이랬는데 네. 지금 현재는 뭐 25배 정도, 즉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이 P 멀티플이 또 빠르게 떨어지는 효과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소를 감안했었을 때 아직은 성장주 시대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 속도에 더해서 이익 증가율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흐름, 이 5가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런 성장세에 분명히 고점이 있고 언젠가는 그렇죠. 또 내려올 시기가 있을 텐데 이런 시기는 좀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뭐 280%, 300%뭐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언젠가는 그쵸. 네, 내려오죠. 그래서 다들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냐? 지금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데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표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라고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0.48% 정도 되죠. 네. 0.5%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경기 침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기에 빠져나오고 이 장단기 금리 차가 훨씬 더 확대가 됐었을 때 또는 아니면 정말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가든지 네.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뭐 그 이외에도 매크로 숫자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 어느 시점에서 성장주를 던지고 가치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주시장을 좀 던지고 나와야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들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장단기 금리 차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 차가 지금 0.48, 0.5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숫자가 1% 이상은 넘어가고 많이 가서는 한 1.5% 수준 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자라는 얘기 드리고요. 또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 지금 현재의 한 1%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적어도 2% 이상 가야지 미 연준이 뭐 행동을 바꾸겠죠. 또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이 1.6% 수준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2% 이상까지 올라가야지만 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93 수준 정도 되거든요. 이 숫자가 88 이하로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105 이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하면 걱정스러울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숫자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 식센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항상 이 3점 이상일 때는 매수 위주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숫자가 지금 3점 이상이고 이 점수가 0 이하로 좀 떨어진다. 이럴 때부터는 좀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현황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제 표를 통해서 우려의 타이밍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까진 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1%에서 1.5%포인트 이상, 인플레이션도 2%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대표 성장주 8개 종목에 대해서 꼼꼼한 진단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이제 페이스북과 애플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종목을 대표적으로 좀 들여다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8개 종목을 다 하나같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게 이제 페이스북인데요. 지금 페이스북은 뭐 아시겠지만 소셜 네트워킹 1위 회사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잔존가치상 매력도를 보면 적정 가격이 한 379달러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약 한 4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이 정도의 적정 가격을 리스크 프리미엄 8%를 반영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요. 네네. 자, 이런 부분은 이 반독점 조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소비자 데이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슈가 상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를 8% 리스크 프리미엄을 집어넣고
측정을 해봐도 상승 여력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 하죠. 왜? 네네.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비중의 매출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또 반독점 리스크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의 상승 여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7%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볼 때 적정 가격이 한 688달러 정도 나오니까 아직까지 또 상승 여력이 한 38%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애플에 대한 전망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리스크가 좀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도 두 기업 모두 40%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유념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넷플릭스, 엔비디아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네. 자, 넷플릭스 보면은요, 지난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고점 형성했다가 큰 폭의 하락을 했죠. 네. 그때는 이제 신규 가입자 수에 대해서 이 증가폭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이 기업이 발표를 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큰 폭의 하락을 한 것에 반면 지금 보시면 상승 여력이 8%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집어넣고 계산했는데도 77%의 상승 여력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는 넷플릭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적정 가격은 855달러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자,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의 적정 가치로 계산하면 상승 여력은 1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적정 가격이 한 574달러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종목은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비디오 관련된 이 포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반도체 쪽이니까 그만큼 매출 증가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승 여력이 낮게 나오지만 자율주행의 속도를 보면서 고점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 엔비디아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잠시도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상승 여력 적정가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성장에 따라서 이제 주가 향방도 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넷플릭스와 엔비디아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자, 구글 알파벳을 보면 이 데이터 사용 관련 소송이 지금 있죠. 또 그리고 광고 매출 증가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7%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서 상승 여력을 재보면 지금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네. 나오고요. 적정 가격은 한 2,000달러 근방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지금 신규 사업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틱톡 인수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이외 클라우드 사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신규 비즈니스의 M&A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 한 5% 정도를 반영해서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은 상승 여력이 약 한 31.3% 정도 나오고요. 적정 가격은 276달러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 상승 여력 적정가가 30%나 남았고 이제 적정가도 2,000달러 근방에서 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사업 이외에도 지속적인 성장 매력도를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 31% 큰 폭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들 가장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말하지 않아도 가장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크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인 것 같고 아마존도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두 기업도 살펴볼까요? 네. 자,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작년 3, 4분기부터의 큰 폭 상승을 예견하면서의 테슬라 매수 얘기해드렸고 또 1,700달러 이상 넘어갔었을 때 1,750달러 정도 됐었을 때에 한번 매도 네. 그리고 나서 1,40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또 다시 매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2,000달러를 돌파를 한 상황에서는 제 판단은 이제는 조금 상승 여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이유는 지금 현재의 이 상승 여력을 반영하는 숫자는 뭐냐면 앞으로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컨센서스 수익인 2022년 이익에다가 2023년에는 그거의 더블 또 그 다음에 해는 또 더블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리스크 프리미엄은 0%를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성장 속도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주가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 이익이 적어도 5배 정도 더 늘어야지 적정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5배 더 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자, 그래서 너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조금 한 템포 쉬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마존은 지금 현재의 이 전자상 거래가 전체 소매 판매 비중에 차지하는 게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적어도 50%까지는 갈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70%도 가겠죠. 그렇다면 아마존의 상승 여력은 적어도 여기서 상승 여력 지금 현재 나오는데 50%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적정 가치가 4,946달러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다음 타자로서 2조 달러를 달성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테슬라, 아마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보수적인 전망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또 적정 가격에 도달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또 장기적인 성장성은 가져간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자상거래가 미국 전체 소매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70%까지 예상이 되면서 상승 여력 적정가는 55%를 웃돌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좀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정말 관심이 많은데 네. 테슬라 투자 사실 관심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럼 상승 여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큰 틀을 또 잡아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너무 욕심이 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 뭐 일주일 좀 넘짓 되는 기간 동안에 테슬라의 주가가 자그마치 24.2%나 급등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정말 많이 그렇긴 올랐으니까 하네요. 예, 조금 차익 실현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냐면 2022년의 예상 ROE가 지금 현재 38.41%입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주가는 50%의 ROE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또 2023년에는 이익이 더블로 늘어난다. 또 2024년에 또 더블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면 향후 2023년, 2024년 네. 이 두 해의 ROE를 반영해서 다시 적정 가격을 구해보면 즉 ROE가 지금 현재는 50%로 반영하고 있지만 또 미래로 가서 앞으로 5년 뒤를 예상했었을 때 55.8%의 ROE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반영을 한다면 적정 가치는 또다시 2,772달러가 나옵니다. 네. 즉 여기서 한 35%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숫자는 2023년, 2024년 얘기거든요. 지금은 2020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한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을 좀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여러 가지 8개 종목들이 있으니까 8개 중에서 7개 종목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서 좀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상승 여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계신 거는 단기적인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현 주가에서 50%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나머지 50%는 좀 상황을 보면서 투자에 임해라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마지막 점검 또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로빈후드 열풍이 또 대단하게 나오면서 유동성의 힘이 또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이런 유동성에 의한 시장 상승 여력도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자,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로빈후드든 동학개미든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네. 얘기하고 있죠. 즉 펀더멘탈보다는 유동성만 가지고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유동성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개 종목을 지켜봤던 거고, 근데 그 이외의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유동성만 놓고 그럼 판단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유동성 숫자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40%가 넘습니다. 예, 과거의 닷컴 버블이던 과거의 산업재 버블이던 숫자 대비해서 거의 2배, 3배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M2 증가율, 우리가 립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M2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즉 M2 증가율이 높다면 그만큼 고점은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자그마치 23.3%입니다. 과거 역대 정말 높았던 숫자들이 10%대 초반.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으로 놓고 본 이 상승 여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M2를 숫자로서 활용을 했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아직까지 한 14% 정도는 네.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미국 증시라면 지금 차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흔히 즐겨보는 이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네.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숫자가 지금 현재 한 70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할 때는 이 숫자가 적어도 80 이상은 올라간다. 그리고 많이 가면 90대 거의 100 근처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 이상의 조정이 온다면 이 숫자가 적어도 80 이상 100 사이에서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70일 때는 꼭 굳이 지금 당장 차익 실현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논란 계속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한 템포 늦춰서 매도하는 전략이 항상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런 식의 어떤 장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시장을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과거에 들여다봤던 가장 고점 이 M2와 M1을 가지고 상승 여력을 계산해 봤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최고의 고점을 좀 계산해 보면 네.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냐면 나스닥이 17,5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보다 55%나 더 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또 과거의 이 S&P의 최고점으로 계산해 보면 상승 여력이 지금 35% 이상, 즉 4,600포인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과 S&P의 정말 최고점, 정말 저 숫자에 도달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 숫자도 가능하다라는 숫자가 있다면 항상 저 숫자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14%, 높게는 55% 이런 숫자의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신다 하더라도 한 템포 늦춰가면서 차익 실현하는 타이밍을 좀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